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제 뒤에 있는 배경 화면에 있는 이 청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뉴스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주미 한국 대사인 이수혁 대사의 일종의 망언, 이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소식의 가운데 있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얼마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10월 8일이던가요? 그날 보면 종전 선언해야 된다. 또 갔다가 또 낡은 레코드반 같이 돌리듯이 했던 바로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국 6.25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러저러한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 즉 방탄소년단에게 미 8군 사령관, 또 대한민국 지금 군대, 사실 대한민국 군 현대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밴플리트 대장의 밴플리트 상을 갖다가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면은 이 BTS 방탄소년단이 바로 밴플리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밴플리트 상을 수상한 이 7명의 청년들이 제 뒤에 한 사람 있군요. 7명이 대표적으로 좀 이쪽에 있는 이 친구 RM이라는 친구인데 리더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감사의 인사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갖고 고난의 역사라 그랬다고, 또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갖다가 치렀다고 그래갖고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상감령이니 뭐니 6.25 전쟁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전투, 그 이야기들을 갖다 대거 지금 화웨이 전쟁 와중에 미국을 갖다가 겨냥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겼었노라 하고 계속 많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중국 네티즌들이 그들의 그 독특한 애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BTS를 갖다가 무차별 폭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깜짝 화들짝 놀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또 휠라 등이 BTS를 갖다가 모델로 썼던 광고를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자기들 네티즌들이 갖다가 마구 그냥 우리 BTS 방탄소년을 갖다가 공격하고 난도질하고 매도하고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휠라 등이 BTS를 갖다가 모델로 썼던 그 광고를 재빨리 내리니까 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야, 대처가 빠른 점에서는 칭찬해주고 싶다. 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휠라 참 좋으시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국 네티즌들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알고 보면 중국 기업 아닌가? 하기야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이미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분들이 많고, 특히 보면 삼성전자에 나오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갖다가 중국에서 팔아주니 아마 중국 친구들은 삼성전자가 알고 보면 중국 기업이라고 그야말로 떳떳하게 이제는 버젓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자존심 상합니다. 이미 2016년 그 어수선한 그 정권 교체기 와중에 있었던 중국의 사드 보복, 한한령, 롯데가 묵사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화들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보내서 3불 약속했죠. 중국에다가. 자, 사드에 편입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 안보 시스템 만들지 않겠다라고 알아서 기었습니다.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독특해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알아서 길면 더 짓밟습니다. 알아서 길면 더 짓밟습니다. 뻣뻣하게 버티면은 그나마 조금 좀 괴롭힐지언정 함부로 짓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통틀어서 중국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입니다. 김정일은 보면 자기 아들인 김정은에게 일종의 유언 비슷하게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언제 우리 자기들 공화국을 갖다가 동북 사성으로 치부할지 모르니 중국에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중국 하면 그저 숨이 넘어갑니다. 좋아서. 자, 이 같은 얘기가 오늘 바로 국정감사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코로나 때문에 현지 감사가 아니라 아마 화상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통위원들은 저 국내에 있고 다음에 저쪽 미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이수혁 대사가 나와서 이제 보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뭐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수혁 씨는 원래 정통 외교관 출신이죠. 주도 대사도 했고 또 의원도 했습니다. 이수혁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70년 전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익이 되어야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이야 맞죠. 그런데 참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참 기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 거의 4만 명 가까운 그 청년들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체제, 즉 이른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드디어 70년 만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또 민주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익이 되어야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 측면에 있어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수혁 씨는. 내가 언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그렇게 꼭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경제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 문제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중국을 경시했다가 사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미국,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5년 전 기준으로,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天安門, 천안문 그 광장에 섰던 그 분위기라면 맞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국제 질서는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후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정된 전쟁이 이미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화웨이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거의 이제는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를 갖다 고사시키려 합니다. 오늘 보면은 마윈,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는 드디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남의 거 베껴서 흉내내는 정도고 우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미안한 얘기지만 2004년 미국 수준의 2004년 즉 16년 전 미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취약점이 반도체 업체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청두에 있는 총영사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할지라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스킵하고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에서 뭐 했습니까? 쿼드, QUAD, 쿼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즉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그려서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본격적 합종연행의 전쟁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이수혁 씨 같이 어느 것은 미국,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거는 5년 전 같으면 이런 한가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서로 미국과 중국이 붙었기 때문에 줄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한테는 미국한테대로 너 중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게 되고, 막상 중국으로부터는 참 대처가 빠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참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성전자는 알고 보면 우리 중국 기업 아닌가요? 라는, 그야말로 이제는 국권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기업까지도 송두리째, 이제 자기네 어떻게 보면 저 하청업체 내지는 사실상 기업 삼성전자를 자기네 식민지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네티즌 몇 명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환구시보니 뭐 인민일보니 거기에 각종 공영방송 통해서 또 그쪽 중국의 지도부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잡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나마 저 북한같이 뭐 하다못해 저 뒤에 가시라도 세우는 고슴도치 같이 가시반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라면 하는 대로 그저 눈만 하면 굽어가도 알아서 가서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습니다. MD 체제 편입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 미, 일 안보 협력 체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기는 그야말로 사실상 서서히 속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 오늘 이 BTS, 이 청년들 그래도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네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 게다가 어느 것은 미국,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주미 한국 대사를 보면서 요 BTS, 요 코리안 소사이어티에서 공개한 홍보 동영상의 일부를 갖다가 캡처한 건데 요 글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